마인드 스케치. 선진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춥고 얼음이 여는 겨울이 있다는 건데요. 큰 변화 없이 1년 내내 온화한 기후, 다양한 과일과 야채를 구할 수 있는 나라가 풍요롭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기온차가 커서 얼음이 여는 겨울과 뜨거운 여름이 공존하는 나라가 더 풍요롭습니다. 그 비결은 어려움과 고난에 미리 대비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며 생긴 강한 마음과 지혜였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이겨낸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강한 마음과 지혜를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케치 이승희입니다. 이승희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첫 곡은 뮤지컬 모차르트에서 나오는 OST, 신영숙이 부른 황금별 들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또 어떤 하루를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그 하루에 마인드 스케치가 행복을 하나 더 더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인드 스케치 1부 시간은 마인드 테라피인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가지고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과 고민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또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함께 소통하는데요. 인천의 마인드팀 마인드 연구소죠. 마을앱과 함께합니다. 김민숙 강사님 그리고 게스트 표율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제가 어제 엄청 반가운 친구들을 만났어요. 네, 사회 이렇게 초년생 때 만난 친구들인데 네. 7년 만에 만났거든요. 근데 두 분처럼 어제 꼭 만난 것처럼 굉장히 반갑고 이런 어색함이 없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셨어요? 이렇게 결혼하고, 네. 뭐, 이렇게 남편 따라, 아니면 뭐 집을 이사 가고 뿔뿔 흩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네, 또 아이 키우느라 정신 없다 보니까 연락도 잘 못하고 그랬죠. 그런 친구들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면 네. 몇 년 만에 봐도 맞아요. 이제 어색한 거 없이 그냥 좋더라고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주변에 좋은 분들과 많이 만나시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게 살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요. 또 좋은 친구 같은 마인드 스케치 자주자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사연 듣고 시작할게요. 네. 저는 어린이집에서 2년째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기자기 만드는 것도 좋아해서 선택한 직업입니다. 힘들기도 하지만 선생님 하면서 졸졸 따라다니며 지내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원장님이 요즘 저에게 큰일들을 조금씩 맡기고 계세요. 재롱잔치나 소풍같이 굵직한 행사에 저를 기획팀장으로 세우셨는데 처음에는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경험도 없는 것 같고 일을 잘 못하면 어린이집에도 피해가 가고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비난하는 시선도 못 견딜 것 같고 좌절감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원장님은 한번 해보라면서 결국 일을 맡기셨습니다. 기회를 주신 건 감사한데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걱정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2주일 전 부모님들을 모시고 함께하는 수업이 있었어요.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만들기, 스포츠, 요리 이렇게 3코스로 나누어 돌면서 체험하는 거였는데요. 전문 이벤트 업체를 알아보고 다른 선생님들께도 물어보면서 나름 열심히 준비했는데 행사 당일 여기저기서 문제가 뻥뻥 터졌습니다. 현관이나 행사 장소에 장식해둔 풍선들이 죄다 바람이 빠졌는지 제자리에 안 서 있고 다 쓰러진 거예요. 아버님들이 다시 세워주고 잡아주고 했는데도 흐물흐물 풍선들이 걷잡을 수 없이 쓰러져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만들기 재료도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고요. 또 반편성은 또 잘못돼서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숨고 싶었습니다. 이번 일뿐 아니라 제가 손대는 것마다 다 망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뭘 하더라도 망하면 어떻게 하지? 하고 공포감마저 듭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저도 어린이집 행사를 종종 가는데요. 일단 애들이랑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맞아요. 물론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하셨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뒤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지는 몰랐네요. 네, 제가 이제 그 겨울에 이제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맞아요. 예,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아무런 사고 없이 치르는 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네, 그나저나 한 번의 경험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네, 실패를 두려워하시는 우리 선생님께 좋은 솔루션을 오늘 마인드 스케치가 드리겠습니다. 저 말고 우리 강사님이 주실 거예요. 네. 네, 강사님 오늘 강연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 강연의 주제는 실패 고속도로입니다. 절대 가고 싶지 않은 실패 고속도로요. 네, 도로 이름이네요. 네, 끝이 나오나요? 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고속도로다라는 말에서 주제를 잡아서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도전했을 때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일을 마치고 싶어 하는데요. 누구나 다 한 번쯤 겪어봤기에 그래서 또 실패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패에 관한 명언들도 아주 많고요. 실패했을 때 대처해 나가는 방법은 자기 개발서에 담글 소재로도 쓰입니다. 네. 예. 실제로 미국 벤처기업가 75%는 자신의 기업이 앞으로 10년 안에 망할 거라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이미 성공한 기업가들도 항상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쫓긴다고 합니다. 미국 요거트 업체 초반이의 설립자 겸 CEO인 함디 울루카야는 내가 실패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일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 사회가 실패에 대해 참 인색한 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미디어나 주변 경험들에서 다른 사람들의 실패에 공감하며 자신도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한번 실패하면 나고자라는 강박이 상당히 강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네. 오늘 사연 주신 분처럼 실패에 대해서 자기 비판적인 말이나 글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패하지 않으려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손해볼까봐 그런 거 아닐까요? 시간이든지 뭐 돈이든지 명예든지. 그렇죠. 네. 저는 창피한 거랑 좀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까봐 그런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많은 이유가 있겠죠. 실패 자체가 큰 아픔이지만 사실 더 큰 이유는 사람들이 이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부끄러움이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부끄러움은 싫죠. 네, 혹시 소설 앵무새 죽이기 아시나요? 네, 학창 시절에 읽었어요. 그렇죠. 필독 도서였던 것 같은데요. 네. 오래됐네요. 네, 오래됐습니다. 맞습니다. 앵무새 죽이기는 1960년 출간되자마자 200만 부가 팔렸고 이듬해 풀리처상까지 수상한 베스트셀러 그리고 스테디셀러인데요. 네. 1930년대 대공황의 여파로 피폐해진 미국의 모습과 사회계층 간, 인종 간의 첨예한 대립을 그려냈고 미국에서는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큰 획을 그은 작품입니다. 대단하네요. 네, 작가는 하펄이라는 미국 작가인데요. 앵무새 죽이기 책을 출간한 후 이 작가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마 탄탄대로지 않았을까요? 교과서에도 실렸다고 하니까요. 지금까지도 유명한 책인데 판매 수익도 엄청 많을 것 같고 아마 네임밸류도 쌓였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성공했으니까 그렇게 그렇죠. 보이겠죠. 네. 그럴 것 같지만은 놀랍게도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요? 갑작스러운 성공의 부담감을 느껴서 오히려 그는 이후 55년간 단 한 작품도 써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바보가 되느니 침묵하겠다며 모든 인터뷰도 사절했고요.
1916년의 2월 생을 마감하기까지 더 이상의 작품은 없었다고 합니다. 한 작품도요? 네. 어쩐지. 정말 안타깝네요. 네, 안타깝네요. 네. 실패에 대한 부담, 부끄러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입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다음 작품을 써내려가지 못한 건데요. 사실 막 사회에 진입하는 1929 세대는 일상에서 수없이 실패를 겪습니다. 인생은 어쩌면 실패가 정해진 게임이죠. 대입이나 취업도 탈락자가 훨씬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실패들 앞에서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자괴감과 자기 연민에 빠져 우울증까지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마 오늘 사연 주신 분의 경우죠. 실제로 실패한 나 자신을 인정할 수 없고 어떻게든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나고 싶고 네. 할 수만 있다면 실패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죠. 맞아요. 왜, 이 일만 없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그 두려운 실패를 도약의 기회로 삼을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네. 여기 인생의 대부분을 실패만 하며 보낸 불행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구두공의 아들로 태어나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학교를 1년도 채 다니지 못했습니다. 9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23살은 직장을 잃었는데요. 용기를 내서 일리노이주 의회 의원 선거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네, 24살에는 회사를 차려 사업을 시도했다가 1년도 지나지 않아 도산했고 이 때문에 17년 동안 빚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이고. 네, 26살엔 사랑하는 여인을 백혈병으로 잃었고 그 후유증으로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다가 27살엔 정신병원까지 입원을 했습니다. 네. 29살 겨우 몸을 추스리고 주위의 대변인 선거에 도전을 했지만 또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 그는 선거에서만 모두 6번이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정말 인생이 이러기도 힘들 것 그쵸. 같은데 무슨 네. 불행의 집약체 같아요. 예, 젊은 네. 나이에 공식적으로만 27번 실패했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요. 공식적으로요. 예. 네. 오죽하면 언론에서 그를 실패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으로 부를 정도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는 개념치 않았습니다. 그는 27번의 실패 속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인생 막바지에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요? 네, 누군지 아시게 되면 놀라실 것 같은데요. 바로 미 합중국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요. 네, 정말 유명하죠.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네. 그 안에 이런 사연이 있는지는 처음 알았네요. 네, 링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손꼽히는데요. 네네. 누군가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위대한 성공을 이룬 비결이 뭡니까? 그러자 링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끈기? 노력 아닐까요? 도전? 뭐 이런 거요? 네, 링컨은 누구보다 실패를 많이 한 것이 성공을 이룬 비결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긴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실패했다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이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네, 맞아요. 그러고 보니 저도 좀 옛날에 무용했을 때 좀 생각이 많이 나요. 네. 그 무용할 때 이제 많은 동작들이 있는데 이제 그 도는 동작 있잖아요. 한 발로 서서 이제 도는 동작. 그걸 뭐라고 하나요? 이제 피루엣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네. 그거를 사실 이제 토슈즈라는 걸 신고 2바퀴 돌기가 되게 어려워요. 지금은 이제 많이 돌긴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많이 힘들어서.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돌려면 밸런스를 되게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밸런스를 잡기까지 한 1년은 걸렸던 것 같아요. 엄청 넘어지셨겠네요. 네, 넘어지고 발도 많이 뼈죠. 인대도 많이 늘어나고. 네네. 근데 딱 나중에 이제 그 많은 넘어지고 이제 실패한 후에 나중에 딱 2바퀴 이제 3바퀴까지 이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실패하고 이제 안 되고 넘어지고 했던 것들이 이제 밑거름이 많이
되지 않았나, 그 성공의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유라 씨가 그렇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턴 도는 게 이제 2번에서 3번도 돌 수 있고 좀 더 네. 무대에서 자유롭게 돌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실패를 통해 이런 발판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실패를 즐기실 차례인데요. 즐기는 거라고요? 네.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또 즐기기까지 해야 되나요? 네, 그럼요. 네. 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텐데요. 네. 여러분 혹시 실패 파티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저는 좀 실패 생소한 파티요? 것 같아요. 네, 생소하시죠. 네. 매년 10월 13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행사인데요. 자신의 실패 경험을 타인들과 나누는 겁니다. 네, 이 행사가 시작된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노키아라는 회사 이름 들어보셨죠? 네. 알죠. 노키아 네. 핸드폰 유명했잖아요. 유명했잖아요. 네, 한때는 핀란드의 국민 기업이었는데요. 세계 휴대전화 점유율 1위, 핀란드 국내 총 생산 GDP의 24%를 차지했을 정도로 명성이 대단했습니다. 네. 하지만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는데요. 노키아가 급격히 몰락을 한 거죠. 이 일은 핀란드의 국가 경제 위기를 가져왔고 대량 해고와 실직 사태를 예상을 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최고의 정보통신 기술을 확보하고도 수익 창출을 하지 못하는 핀란드 패러독스가 발생했다고 보도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는데요. 네. 이 때문에 핀란드 전체가 도전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기업이 무너졌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때 한 대학 창업 동아리에서 제안한 것이 바로 실패의 날 행사였습니다. 실패의 날이요. 서로의 실패 경험을 사소한 것부터 공개적으로 말하고 네. 그러면서 하나의 성공 뒤에 수많은 실패가 있다며 기업가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이후 핀란드 전역으로 확산된 실패의 날 캠페인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져 구글이나 3M 등 많은 기업에서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실패가 두렵고 부끄럽고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다음 실패를 막는 최선의 방어책이고 성공을 위한 필수 경험이라고 인식이 전환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생각이 핀란드를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했고 지금까지 창업붐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에는 좀 부끄러워서 최대한 숨기려고 했던 건데 차라리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니까 오히려 좀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행사가 있었는데요. 망한 교육 사례 발표대회였습니다. 망한 교육사요. 네. 페이스북 그룹 교육자들과 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이 함께 연 행사로 전국에서 교사 40명이 모여 자신의 수업 실수담을 풀어놓는 행사였는데요. 이 대회를 참가한 선생님들이 나 혼자만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네. 아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됐다고 하는데요. 재밌었겠네요. 네. 그러게요. 네. 망했던 경험, 네. 생각지도 못한 실수들 덕분에 수업에 대해 학교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작년 9월에는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최로 실패 박람회도 개최가 되었는데요. 네. 누구나 숨기고 싶은 실패를 드넓은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놓은 겁니다. 마치 핀란드의 행사처럼 실패에서 배우고 재도전하려면 먼저 공개부터 해야 한다며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이 실패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대회인데 네. 진짜 참가한 사람들도 용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도 나도 다 실패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실패를 공개적으로 꺼내놓고 그 속에서 배울 점들이 무엇인지 네. 그리고 보완해야 될 점들이 무엇인지 사고하게 되면 오히려 그 일, 목표에 대한 열정이 생기기도 하고 도전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렇겠네요. 네. 오로지 실패를 통해서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니까 실패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실패가 참 좋은 거네요. 네. 여러분 대나무에 마디가 있죠. 그렇죠. 네, 그 대나무의 마디는 성장이 멈춰서 생긴 거라고 합니다. 일종의 상처인데요. 네. 마디 없는 대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이 안 가네요.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대나무의 마디가 없다면 단단함과 탄력을 잃고 쉽게 꺾여버릴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 높이 곱게 자라는 것도 불가능할 겁니다.
당시에는 좌절을 안겨주고 실패라고 생각한 시간들이 멀리 바라봤을 때는 대나무의 마디처럼 배움의 흔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사연 주신 분도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시고 배움 또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물품도 부족했고 풍선도 바람도 빠지고 반 코스도 엉망이었지만 다음번에 또 그런 행사를 준비한다면 실패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길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그런 행사가 2번, 3번 이어지고 혹시 또 실수하고 실패할지언정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네. 힘을 받게 될 계기가 될 겁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진지하게 실패에 대해 이야기할 때입니다. 한번 잘못했다고 낙인 찍는 분위기에서 좀 벗어나서 앞만 보지 말고 옆도 보고 또 서로 따뜻한 격려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려면 바로 우리부터 실패에 대한 시선을 좀 바꿔야겠네요. 네네. 네, 유라 씨는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실패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좀 부정적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강연 듣고 나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좀 단어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진짜 실패를 한번 해봐야 되나? 막 이런 정도로 마음이 네. 많이 바뀌었는데, 오늘 강연 들으면서 또 이렇게 도전하는 마음도 생기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수많은 실패가 하나의 성공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도 마인드 스케치와 함께 해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2부 이어가겠습니다. 로시가 부릅니다. 스타즈. 내 별자리는 상처투성의 자리. 이승희의 마인드 스케치 2부. 꿈을 꾸는 사람들. 성공하려면 내면으로부터 다시 변화하라. 작가 스티븐 코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성공의 조건을 내면에서, 즉 마인드에서 찾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그들만의 특별한 마인드를 소개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2019년) 새해 새로운 시작의 순간에 특별한 것 없이 나이만 먹는다고 한숨 한번 쉬셨나요? 여기 나이를 잊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나이는 잊었다. 몸으로 쓴다. 자신의 한계를 넘고 끊임없이 자신을 가꾸어가는 사람. 한국 발레의 신화라 불리는 오늘의 주인공은 대표적인 1세대 발레 스타인 발레리노 이원국입니다. 어린 시절 그는 동네 뒷산을 내 집처럼 오르락거리며 칡도 캐먹고 고기도 가재도 잡는 천진난만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를 진학하면서 그의 인생은 상상치 못한 길로 흘러갔습니다. 1학년 이상한 내용의 편지를 미술 선생님에게 보낸 범인으로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삐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밥 먹듯이 집을 나갔고 비슷한 친구들과 어울려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고등학교에 가서도 방황은 계속됐습니다. 이젠 아예 학교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 보수도 좋고 밥도 먹여준다기에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난지도 쓰레기장에서 폐지를 주워 재생공장에 납품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극한의 일.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갠 후 난지도 쓰레기 더미 위에서 석양이 지는 모습을 보며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하늘이 마치 자신의 가슴에 응어리진 그 무언가와 같았습니다. 그날 그는 쓰레기 더미 위에서 엉엉 소리내 울었습니다. 가족에게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어머니는 발레를 권했어요. 어머니의 소원이라는 말에 선뜻 따라 나섰지만 무용실 문 앞에 다다르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만큼 창피했습니다.
남자는, 심지어 부산 사나이는 이런 춤을 추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나 무용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순식간에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이연국을 모두 지워버리고 발레에만 몰두하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외국의 경우 8살이나 9살에 발레를 시작하는데 그가 발레를 시작한 나이 20살은 상식적으로 전문가로서의 길을 가기는 어려운 나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루를 이틀처럼 살면서 그동안 마음속에 숨겨놨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발레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부산 KBS 무용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았고 중앙대에 진학해 2학년 때는 동아 무용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는 등 발레계에서 순식간에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국립발레단과 유니버설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로 활동하며 호두까기 인형의 왕자 역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의 실력은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러시아 키로프 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공연에서 동양인 최초로 왕자 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당시로 노브르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등을 받으며 한국의 발레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1997년부터 2004년까지 국립발레단에서 활동하며 수석단원과 지도위원을 맡았는데요. 2005년 수석 무용수의 자리에서 은퇴한 후 자신의 이름을 내건 이원국 발레단을 창단해 여전히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현역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그는 어제도 발레를 했으니 오늘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하루 6시간 이상 연습에 매진하며 길을 걸을 때도 계단을 오를 때도 발레를 연습합니다. 발레에서 절대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말하는 발레리노 이연국.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즐겁고 단 하루도 발레를 쉴 수 없습니다. 이원국 발레단을 운영하며 요즘엔 소규모 극장에서 관객들과 소통하는 발레를 하고 있는 그는 일반인들도 쉽게 발레를 할 수 있는 이원국 메소드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어려운 예술로 끝내지 않고 발레의 좋은 부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것이 그의 마음입니다. 오늘과 내일을 더해져 진정한 예술가로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는 열정으로 꿈을 만들어가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원하던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얻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나눔의 행복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 또 작은 도움의 손길을 베풀 때 느끼는 행복감. 헬퍼스 하이라고 하는데요. 남을 돕고 난 후에 심리적 포만감으로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호르몬의 분비로 몸의 컨디션까지 상승되는 효과입니다. 얻는 것보다 더 큰 나눔의 행복을 함께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라며 마인드 스케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승이었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